포스코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수르프 회계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매출은 5.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2.7%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8.9회전이고 PBR은 0.9 상태입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합니다. 철강에 관한 뉴스로 한국철강 마지막 동아줄 K스틸법 이번엔 통과되나 19일 국회 첫 심의 주목. 조은임 조선비즈 2025년 11월 18일입니다. 대장동 정쟁 변수 심의 불발 시 중소업체 고사 위기. 산자위 이달 내 국회 통과 목표. 소속 의원 공감대. 여야 의원 106명이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K스틸법에 대한 논의가 오는 19일 국회에서 시작된다. K스틸법은 철강 수요 부진과 저가 철강제 수입 확대, 글로벌 관세 장벽 강화 및 탄소 중립 압박 강화 등에 따른 철강업계 지원 방안을 담았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전략산업 지정, 녹색 철강 기술 지원 및 전환 촉진, 불공정 무역 대응 및 시장 보호, 산업구조 조정 및 인력 양성 등 실질적 방안들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지만 석 달 넘게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국내 1위 철강기업인 포스코는 지난해 경쟁력이 떨어진 포항 제1 제강공장 및 제1 선제공장을 폐쇄했다. 현대제철 역시 올해 초 포항 2공장을 폐쇄하는 등 허리띠를 조이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철강도시인 포항, 광양, 당진시 등은 도시경제 전반에 타격을 입었다. 정은미 산업경제원 선임연구원은 법안에는 철강업계 구조 개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사업 재편에는 인센티브가 뒤따르는 만큼 K스틸법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 한 대형 철강업체 관계자는 여야가 이견 없이 우선 처리를 하기로 한 법안인데도 지난 석 달간 논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정쟁 때문에 경제까지 발목 잡히는 상황이라고 아쉽다고 했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포스코 매출이 26조 7,123억 원을 달성했는데 전년 3분기보다 5.5%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3.2%를 줄였습니다. 매출 원가 7.2% 더 낮게 줄였습니다. 매출 총이익 그래서 금액상 15.9%가 증가했고 매출 총이익률은 8.7%로서 1.6% 상승했고 판매관리비가 3.1% 증가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은 1조 4,439억 원으로 전년도 3분기보다 25.4%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5.4%로서 1.3% 상승했습니다. 포스코는 2022년 3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포스코 홀딩스 주식회사 분할전 주식회사 포스코 분할 존속 법인에서 물적 분할되어 신규가 설립된 거죠.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이게 빠지고 포스코 홀딩스로만 나옵니다. 연결로만 인식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은 포스코 공시 시스템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철강이 미국 관세 50%로 앞날이 어둡다고 한다. 한국 대표 철강의 3분기 실적은 매출이 감소함에도 재고를 줄였고 영업이익은 증가시켰다.
이것이 눈에 띄네요. 그렇지만은 매출 이익 증가의 원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여기 봐서는 매출 원가를 매출 감소보다는 더 줄인 거니까 매출 원가가 줄였는데, 그럼 매출 원가의 감소는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가기 전에 스루풋 회계는 아웃라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17조 260억 원, 10.8%가 줄었습니다. 매출 감소가 5.5%인데 재료비가 10.8% 줄었다. 마이너스 5.3% 더 줄였으니까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액상 스루풋은 5.4% 증가했고 스루풋율은 36.3%, 3.8%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 8조 1,172억 원으로 2.6% 증가했습니다만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9로서 0.0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1조 5,690억 원으로 22.7%가 증가했는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251억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한 것 때문입니다. 스루풋 영업이익률은 5.9%, 1.4%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률은 스루풋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로도 산출이 되겠습니다만은 스루풋 영업이익률은 여기 그 스루풋율에서 그 운영경비율을 빼면은 5.9%가 나오죠. 네, 그렇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 부산물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부산물이 재고자산 명세에 있다는 얘기는 부산물도 판매가 된다는 거로 인식이 됩니다. 2조 7,316억 원으로 연초보다 4,143억 원을 줄였습니다. 공장 폐쇄 등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 재고 자산은 5,977억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포스코의 불성실함은 주석의 거의 모든 데이터를 문자 속성으로 입력해 놓아 정보 이용자를 이를 일일이 숫자 속성으로 제가 재입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괘씸죄에 해당한다. 다른 기업보다도 시간을 많이 걸리게 하네요. 시간을 소비시키고 있습니다. 재고를 감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결과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평가지표는 재고 회전율로 하면은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입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이 플러스 4,037억 원이면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원부재료 사용액이면은 사용액이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WCAI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부재료 사용액이 10.9% 감소했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7조 1,512억 원으로 10.7%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 2.6%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8조 1,172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8,767억 원을 뺀 7조 2,405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 30%, 재료비율 70%, 재료비율이 2.8%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감 내역을 비교하면 2025년 3분기는 일치를 합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여기에서 비교를 했는데 이것은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금액이 취득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그 손실을 빼주면은 일치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전년도에는 573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해도.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데이터를 추적해 보면은 사업결합 재고 자산이 94억 9,100만 원이 눈에 띕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년도 3분기는 478억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추적할 단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만큼 전년도 3분기는 불투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단계) PQ 총 제조비양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빼주면은 1단계처럼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흐름표 기준으로도 문제가 좀 있네요. 현금이 6,032억 원이 들어왔으면 재고가 그만큼 감소해야 되는데 5,978억 원뿐이 감소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54억 7,400만 원의 현금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가감해 주면은 오히려 그 금액 차이는 212억 원으로 증가가 돼버립니다. 또한 여기 그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은 현금흐름표 기준인데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평가 충당금은 여기 계속해서 앞에 일치시킨 거가 105억 3,400만 원이죠. 여기에서도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회계가 불투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회계가. 대한민국 최대 철강회사인데 포스코가 이렇게 모범이 안 돼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의 차이는 1,251억 원을 돈을 더 벌었는데 이것은 매출원가 재료비의 차이하고도 일치하고요. 그것은 재고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4,143억 원 줄인 거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은 1,251억 원의 그 차이액이 검증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조 5,660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전년도보다 9.3% 증가했고 직원 수는 17,913명으로 65명이 감소했습니다. 연간 평균 임금은 1억 1,66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9.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협력 작업비, 다른 데서는 보통 외주 가공비라고도 사내에 근무하면서 하는 거겠죠. 협력 작업비 0.6% 줄였어요. 자기네들 인건비, 근데 이것은 이제 공장 폐쇄도 있겠지만은 이 공장 폐쇄에 따라서 그 65명이 감소했지만은 사실은 그 다른 데 배치된 것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시에 다 자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전력 용수료, 전기료 무려 33, 공장 폐쇄가 됐는데도 전력 용수료가 33.3%가 더 올라갔다는 얘기는 전기료가 산업용 전기료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증명이 되죠. 운반비는 6.1% 줄였습니다. 그만큼 매출이 감소했으니까 운반비도 줄어든 것은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CEO가 교체가 됐습니다. 2024년대는 이학동 씨라고 1959년생인데 이
올해는 이희근 씨라고 1962년생 3년 어린 사람이 세대 교체가 됐네요. 영양평가지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율이 상승했고 0.3회전, 스루픈율은 3.8% 상승했습니다.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세웁니다. 그래서 4분면 카테고리 매트릭스표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두 가지가 다 상승해가지고 이것을 입증하려면은 투명회계로 원재료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1, 2차 추론의 하락 추론과 그 입증 추론이 동일하죠.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로서는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로도 상승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느냐? 단순 편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9% 하락했고요. 제품 가격 5.6%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투명회계 가정을 했는데 그 입증 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반대로 생각하면 상대적 하락을 했고 판매 가격 상대적 상승이다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원재료 가격이 그 8.9% 하락을 했죠. 그런데 판매 가격은 5.6%뿐이 내리질 않았으니까 상대적으로는 상승했다.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 그리고 요 판매 가격 기준으로 볼 때는 원재료 가격도 하락한 거죠. 뭐 굳이 그거까지는 뭐 상대적 하락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기본적으로 하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철강 사정이 안 좋긴 안 좋은데 근본적으로 생산 규모를 좀 줄였고 시장 수요에 맞춰서 그리고 원재료 가격 철강석이라든가 석탄 이런 것들이 그 가격이 내려갔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증가를 했다. 다음에 현대제철을 분석하고 싶은데 현대제철은 어떨까 모르겠어요. 제강하는 방법이 틀려가지고 원가 구조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3분기 실적을 토대로 운영경비 기준 1 더하기 25% 산식을 스루픈율로 나누면은 33조 3,900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도 1 더하기 25% 산식에 의해서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액이 33조 3천억을 한다면은 예상 영업이익은 1조 8,700억이 예상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만족을 못하겠다. 만족이라기보다도 재고 회전율을 연간 회전율이 11.9회전으로 예상이 되는데 12회전 이거면은 상당히 그 한 달에 한 달 재고 가져가면은 아주 그 철강 제조업으로서는 그 우량한 실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매출액이 33조 6,548억 원, 운영경비가 약간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이익은 2조 원을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항 포스코 홀딩스 주가입니다. 31만 3,500원, 연초 25만 9천원보다 5만 4,500원이 상승을 했고요. 이 가격은 그 PBR은 그 포스코 자체 거를 포스코 홀딩스 주가로 나눠본 건데 0.9입니다. 규준내역은 국민연금공단이 7.46%, 블랙락이 5.09%,
그 다음에 외국인 지분율이 29.7%. 나머지는 다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소액 주주들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가요? 국민들도 있지만은 국내 투자기관들도 일부 가지고 있겠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슬롯 회계가 그 매출을 예측하는 거에 대한 장점을 좀 표현했습니다. 그 실적이 전년도 실적보다 94.5%, 요거 실적을 기준으로 하지만은 매출 예측에 사용하는 변수는 매출 재료비 하나와 하고 운영경비 30.4% 요거를 기준해서 만들어내죠. 그래서 33조 원이라는 거를 예측해내는데 많은 평가지표들은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 많습니다. 원가회계 실적에 의한 예측을 할 때 생산재료비율, 가공비율, 판관비율, 재고 증감률 등 최소 4개의 팩터가 필요합니다. 슬롯 회계에서는 예측할 때 몇 가지 팩터가 필요할까? 매출 재료 비율과 운영경비율 단 2가지만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 복잡해지는 세상에서 좀 더 단순한 세계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AI 알고리즘 학습을 쉽게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